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바빴었던 일들이 있었고 일적으로도 굉장히 바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동안 유튜브 촬영을 못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공부나 유튜브 촬영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잠깐 접고 시험 공부에만 조금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이 끝나게 돼서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고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자격증 준비를 했었던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이 이직 준비를 하는 이유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에서 5년차, 6년차 정도 되는 직장인이고요. 연봉은 매년 성과급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억 정도 되는 연봉을 받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직 준비를 하려고 했었다기보다는 퇴사를 하고 바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맥락이 투자와 관련된 하나의 큰 업계이다 보니까 정말로 투자의 깊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 투자 안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최근에 우연치 않게 펀드 매니저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결과가 진짜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바로 개인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의 목표와 방향성은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왜 직장인들이 왜 대기업 직장인 혹은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기준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과 직업인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직책에 맞는 직급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 과장, 대리, 부장 이런 직급에 맞게끔 형성되어 있고 그 직급에 맞게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 그 자신의 사용 가치가 능력에 대한 가치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직을 할 수 없거나 뭔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직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 혹은 뭐 회계사, 뭐 간평사 등등의 여러 가지 사자 직업들이 들어가는 전문 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자신만의 특유의 커리어를 쌓아서 직업인이 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봤었을 때 거의 다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나의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기업 직장인들은 말 그대로 직장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40살, 50살, 60살 됐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 직장인이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연 지속적으로 했었던 일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년, 30년을 살면서 과연 몇 가지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참고로 말하자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6살, 7살 때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채권과 관련된 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벌써 아주 어렸을 때 10살이 되기도 채 전에 워렌 버핏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하나의 업을 정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90살이 넘은 현재 나이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거의 90년 동안 투자라는 업계 사업이라는 하나의 큰 업계에서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만 능력을 복리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복리 효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고등학교 때 국영수과사에서 많은 과목들을 공부를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물론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지식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낭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복리 효과로 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도전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정말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유명한 연설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일도 그래야만 한다.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고 집중할 수 없다면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그 일주일 전체로 봤었을 때는 완성도가 높을 수가 없겠죠. 아마 평생 월요병이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들은 다 성향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뭔가 조금 더 만족할 만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보인다면 도전하고 싶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계속 회사를 아마 다니면서 뭔가 준비를 할 것 같긴 한데 그 결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는 저조차도 장담은 못합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로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일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도전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